다음은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이나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현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970억 208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축의 여성복지사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구입 및 여성청소년 초경의 날 기념 행사 등 10여 개 사업비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축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 리더 발굴 프로젝트 사업 등 7개 사업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의 도민 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 교육훈련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24시간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2억 1,9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다문화 가족 국내 적응,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운영으로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다문화 가족 소통 지원, 다문화 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다문화 가족 국내 적응 지원으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건강가정 정책 추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으로 1,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원으로 7,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25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도비로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건강가정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아이돌봄 지원으로 2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아이돌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으로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가사돌봄 지원 사업으로 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5,5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경기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2,1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저출산 대책으로 6억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첫만남 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야양택지 개발지구 내 가족통합 지원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 중 국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조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입니다. 여성 1인 가구의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현관문 안전고리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6,1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조 아이 돌봄이 영아 돌봄 수당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조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일시 2억 5,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입금으로 1억 3,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보육행정 운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어린이집 지원으로 일시 5억 3,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의 영아 부모에게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6억 9,99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87억 5,58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1억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누리가정 운영으로 100억 7,26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누리가정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17억 6,8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1억 4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으로 6억 3,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담임교사 지원비로 17억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17억 4,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 지원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5억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조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자체로 3억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0억 6,01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28억 1,41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39억 1,75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5억 58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2,7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억 9,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73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3,27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조 특수교육 활성화로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1억 8,96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특수교육 활성화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3억 8,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9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장애 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장애 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로 3,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13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영아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2억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조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0억 6,76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조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으로 8,85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71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조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조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조 안성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7억 1,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조 어린이집 확충으로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으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로 4,1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4,4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로 5,24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으로 6,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조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등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조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조 아동복지행정 운영으로 5,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00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조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으로 23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조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7,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종사자 호봉제 실시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가 인건비 2억 2,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조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8,7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조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조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조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로 4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으로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시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가 인건비 도비분 4,53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으로 2,3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조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으로 5,16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조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조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조 아동수당으로 101억 5,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취약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1억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조 아동보호 행정으로 2,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조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조 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조 전문아동 보호비입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 등을 전문가정에서 위탁 보호 시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조 보호 종류 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조 보호 종류 아동 자립 수당으로 2억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조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으로 1억 8,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조 가정 위탁 아동 학습 활동 지원으로 4,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조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조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양육 수당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조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장애 아동 입양 양육으로 1,41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조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조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축가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조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으로 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조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조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2억 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으로 15억 9,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활동 지원으로 1억 9,41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억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7,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조 아동양육시설 문화체험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조 유보호 아동 그룹품 운영 형태보호로 17억 2,29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조 유보호 아동 그룹품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2억 7,03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조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3억 8,90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조 아동 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조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3,71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20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으로 2,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외부 담장 설치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조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조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으로 6,8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조 기본경비로 4,56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조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1억 50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억 6,28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조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로 3억 3,03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3,97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조 아동학대 주사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5억 8,09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조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8,5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여성과 소관 2023년 분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13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여성이요. 이거 요번에 358% 증감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게다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증액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력단절 여성 사업으로 1,200만 원 취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구자들이 조금 요즘 시대에 맞는 조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다가 4,300만 원 지금 보면 공전주택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좀 전문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좀 추가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지금 전에는 경력단절이라든지 지금 1,200만 원 예산에서는 그렇게 한 가정당 한 20명 정도씩 취업을 수강생이 참여를 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 공중주택 ERP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한 가정당 15명에서 20명. 근데 이제 이게 단시간에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교육은 어디서 받는 건가요? 직접 수행이라 그래서 이걸 위탁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문 학원을 저희가 알아서 학원에다가 위탁 줘서 저희가 이제 인력을 수강생 모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대료 주고 강사료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까요? 내리에 있는 공원 다문화가족센터 내리에 있습니다. 그 앞에 공원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내리 있는 공원에 설치해서 네. 원래 처음으로 운영해 보시는 건가요? 예. 내리면 그럼 주로 그쪽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여성분들이 이제 자기 집에 직접 택배 기사가 오는 걸 꺼려하니까 인근에 공원에다 설치해서 택배가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를 거기에 가서 함에 가서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시스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내리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리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제가 경찰서 간 다음에 할 때는 사실은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더 낮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여성 괜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경향은 혹시나 없을까 해서 일단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이돌봄이 분들이 집에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애를 돌봐주는 건데 이 돌봄이 분들이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 네.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시간당 9,170원의 돌봄 수당을 주고요.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출장비도 이제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은 저희가 킬수마다 출장비를 주고 있는 상이라서 최저임금보다 작진 않습니다. 9,170원. 70원. 네. 애들 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 이거 시중 임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그 사회복지사나 그 모든 종류의 그 종사자분들이 처우 개선비, 명절 휴가비 같은 거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이 돌봄이 이분들은 받으시나요? 이 이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딱 시간당 얼마를 주게끔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왜냐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뭐 8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당 8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 달에 딱 정략제로다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은 별도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체적으로 더 지원 인건비 같은 거 더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가능은 한 거죠.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애들 돌보는 게 이제 중노동인데다가 사실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 그 임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같이 검토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170페이지. 그 그룹홈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그룹홈이 아이들을 그냥 하루 종일 가정 양육처럼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아동 양육 시설과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동 양육 시설과 다르지 않은데 그 수당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같은 것들이 그룹홈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여기 너무 막 수당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제 그룹홈은 24시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근데 이제 그 근무 형태가 조금 시설별로 다릅니다. 하루 그 3명이 교대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다 하고 하루 다 쉬고 뭐 이렇게 조금 근무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적용해서 단가가 조금 이분들은 인건비가 좀 높은 편이고 그 초과 근무에 대한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을 따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초과 근무에 대한 거는 다른 시군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그냥 그 통으로 책정해서 주는 지역이 있기는 있거든요. 수원, 용인, 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그 그룹홈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고요. 그 지금 그룹홈의 명절 휴가비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네. 추가로 저희가 이제 그룹홈에 명절 휴가비를 1회에 20만 원씩 해서 이번에 40만 원까지 추가로 주는 거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처우 개선비는 그 전부터 주고 계셨던 건가요? 처우 개선비는 저희가 지역 화폐로 해서 5만 원씩 주고 도우비 처우 개선비로 5만 원, 그리고 이제 특수근무 수당은 그 뭐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기존에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명절 휴가비나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한 그 요청이 있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은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초과 근무를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근무 형태가 52시간 범위 내에서 딱딱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절 휴가비만 이번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아, 명절 휴가비 연 2회 20만 원씩 40만 원까지 주실 수 있는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 안성이 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애들 인원이나 그룹홈 운영 시설이 적지가 않은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의 가정에서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상황이어서 섬세하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돌보미 부분도 하루에 몇 시간 아이를 돌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육아 스트레스를 돌보미도 받고 부모님도 받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그 정책적으로 잘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우선 좀 전에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저기 황윤희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이제 보호시설에 있다가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제가 252페이지에 이제 자립수당인데요. 이 보호종료 아동한테 이제 매월 40만 원씩 이제 보호종료 5년간 이렇게 돈을 30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해주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종료한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보호기관을 떠나가고 나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해야 되는 가정생활을 배운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분명히 배우는 바가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아이들이 일단은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하는 대로 이제 지급이 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본다면, 자립을 할 수 있게 보호종료 아동 지원센터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육과에서 뭐 임기제를 쓰시던 한 명 정도를 사용을 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 체계를 좀 마련을 한다면,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낮에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4페이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동 양육시설이어서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는 아이들 교육비도 혹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무료로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학습 활동비라고 그래서 교재비, 그다음에 뭐 문화체험 학습비, 수련회, 뭐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아동에 필요한 학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제 방과 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아동 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자립 훈련 교육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호 전문 상담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 통해서 자조 모임도 하고 홀로서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아동들을 만나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자조 모임이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연계돼서 그래도 좀 나하고 어떤 연계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외롭거나 스트레스하지 않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저희가 한 4-5가지의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 종료가 된 이후에도 조금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21페이지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이건 다문화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이게 민간 위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기에 저희가 민간 위탁돼서 이 프로그램도 다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에 보면 이게 방문 교육 지도사 6명, 언어 발달 지도사 1명, 통번역 지원사 1명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집에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건가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인 경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방문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 이제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사회 정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데 사실은 와서 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게 거의 그냥 생활적으로 그냥 수다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안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누구 집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내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는 몇 분 이상 정도는 이런 정도 거를 해라 라는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요. 또 그것도 또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의 또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정 여성과에는. 근데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교육이 다른 것들이랑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1페이지에 건강가정 정착 추진 같은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정착 서포터즈가 있고요. 한국어 교육 국내 적응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페이지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또 하는 내용이 50페이지에 행사 운영비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 정착 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글로벌 교육, 부모 역할 지원 해서 총 한 4천만 원이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이게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요 내리 다문화 센터를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신축하면서 내리에 있는 외국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른 아까 페이지에서 보셨던 사항들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래서 그 전에부터 대덕면 내리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게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어렵다 해서 요게 이제 별도로다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좀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대덕면에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그럼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내리에 많다 보니까 그건 상관은 없어요. 내리에서 뭐 있다고 외국 그 안성 시내에 있는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내리에 사신 분들이 내리 다문화로 오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합복지관에 있는 건강 다문화 센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내리 안에 없는 프로그램도 이쪽에 와서 내리안 다문화에서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이 예산들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덕면 내리 다문화센터도 할 수 있게끔 좀 연계를 하겠습니다. 네. 87페이지하고 89페이지예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비십이고요. 하나는 도비가 이제 전입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같은 사업인데 재원이 달라서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은 건가요? 87페이지는
도비 10위로다가 저희가 일반 가족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고, 지금 토요일이나 주말에 보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 주말에는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교육청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 87페이지는 우리 지금 학교 안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뒤에 전입금은 공휴일이나 휴일에 학교 안 갈 때 급식 아동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평일 방학이 있고 네.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러면 명수가 87페이지는 588명이고 89페이지는 203명인데 그럼 이게 차이가 뭔가요? 이 지금 89페이지의 203명은 학교에 지금 앞에 87페이지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이 한 33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외에 일반 급식아동한테 나가는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 교육청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휴일이나 뭐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 가정은 휴일날 지원되는 돈이 없으니까 이 일반 가정에게만 전입된 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하십시오. 쉬었다 하시죠. 저희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특훈 의원님. 네, 정특훈 의원입니다. 200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종사자 29명, 인건비가 추가 지원 확보되셨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2,476만 원이 이제 확보되셨는데요. 자, 이렇게 혹시 확보가 되고 나면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그 기간제라든지 종무지 종사자로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러면 저기 인건비가 이제 감해지나요? 요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아동복지 시설 4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단계돌봄, 학대쉼터,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호봉제로 올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국도 12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별도로 이 뒤에 도비하고 12분은 별도로 추가되는 분을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는 네. 29명이 네. 29명 인건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13개소라고 써 있잖아요. 네, 사업 규모에. 네. 그리고 종사자 29명.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년도에 없었고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사업이 없고 23년도에 이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고 있던 그 기본 이제 나가고 있던 인건비, 네. 그게 이제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 지금 그 198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주고 있던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 예. 별도로다가 도비로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그 호봉제 금액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봉제로다가 늘어나는 부분만 별도로다가 생기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정액으로 국도비로다가 나가는 부분이 계상이 된 거고 뒷부분은 호봉제로 추진하면서 이 인건비 오르는 부분을 추가로 그 추가 부분만 늘리는 겁니다. 저기 2억 2,407만 6천 원이 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호봉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그만큼 더 네네. 반영되는 부분이시라는 네네.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만큼 오른다는 거지 29명에 대해서 네. 올라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쪽. 보면은 아동 공동 생활가정 낸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 공동 생활가정 그룹홈 15개소에 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난방비가 1,800, 냉방비가 6,000. 근데 이게 혹시 난방비가 30만 원 곱하기 4개월 15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냉방비는 10만 원씩 4개월 15개소. 혹시 그러면 이거 하나는 전기세고 하나는 혹시 유류비입니까? 그 4개월씩 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난방비 교체가 아니고 그 하나는 전기세 지원해 주는 거 추가로, 하나는 그러면은 연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뒤에 바로 296쪽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2% 3,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설비 보수 및 교체, 이렇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 개소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어느 센터에 어느 생활 가정에는 이러이러한 거, 어느 생활 가정에는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게 얼마 해서 가견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가견적 받으신 거 있으면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기본경비인데요. 여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각 과에 이렇게 보면 기본경비하고 부서경비라 해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이제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신문 구독료가요. 근데 여기는 신분 구독료가 10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15,000원씩 10종. 12개월 해갖고 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기 아침에 오시면 이거 10군데서 오는 신문 다 보십니까? 솔직히 다는 못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높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은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되시던데 여기는 지금 18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과장님만 보시는 거 아니고 부서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출근을 한 30분 일찍 하십니까? 30분 정도 일찍 합니다. 30분 일찍 하셔서 보셔야죠. 네, 30분 일찍. 근데 보면은 합니다. 보통 다 9시 출근들 하시는데 신문은 뭐 점심시간에 좀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신문 이 종류가 부수가 10부씩이나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읽고 버려지는지 그냥 버려지는지. 이거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비에 따른 여비입니다. 보통 7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7만 원에 21명 곱하기 12월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이 기본 업무 추진비에 따른 여비 나가시는 분들이 21명 정도가 항상 외근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십니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보다도 좀 더 나가죠. 그러면 이게 네네. 명이 아니고 몇 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과장님 같은 경우 많이 5번을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21회 이렇게 되면 21회가 맞지 21명 하면은 21명이 지금 나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7만 원씩 횟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사람은 10번 갔고 한 사람은 2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 이게 횟수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저희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할 때 21명이라고 쓰셨으니까 21명에 대한 출정 복명서를 12개월치를 요구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21명께 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그 2시간 미만은 저희가 4시간 미만은 10,000원, 그리고 4시간 이후에 가면 2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총 한 사람당 7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라는 취지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일 그 예산으로 7만 원을 잡아서 네, 21명 이거는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횟수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21명, 지금 현재 여기에 실린 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요청을 한다면 21명에 대한 출장 복명서 제출을 이 금액이 나간 거에 대해서 요청합니다라고 하시면 이 근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출장 갔다 오신 복명서 다 쓰시지 않습니까? 출장 복명서 네, 이거는 횟수로 없습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출장 복명서 있으시죠? 있죠, 네. 결과 보고서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숫자로 하셨으니까 이만큼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금액만큼 1,764만 원어치만큼. 이게 실제로는 횟수로 했다면 좀 더 의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여기다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을 탁 끌어가신 겁니다. 그 출장 복명서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바로 325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라고 좀 있습니다. 물론 전담요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를 하는 전담요원의 사업 명칭이나 하는 업무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니까 임기제가 4명이시고 공무직이 1명이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은 1명입니다. 자, 이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좀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그 학대정당 공무원 뽑을 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아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전담 공무원들은요. 잠깐만 이렇게. 전담 공무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인 거는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학대에 대해서 알려면 심리 쪽에 대해서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동이니까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아동 학대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이제 내일 교육 청소년과가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아동학과를 사회복지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 중에서 아동 쪽을 전문으로 교육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아동복지법의 법령에 예. 보면은 사회복지사도 맞는데요. 맞아요. 사회복지사. 지금 학대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접근해서 얘기하게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자격증 소지자면은 이제 저희가 채용이 가능했지만 그 일하면서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본급이 2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동 심리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상담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경력이 한 3년 이상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려면은 지금 이렇게 채용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우리 더더군다나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하기가 쉬운데 채용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안성은 이렇게 그 어떤 인력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 쪽에서 지금 보면은 센터장님 저기 임기제 한 면에 공무직 한 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4명에 1명. 그러면 그 임기제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로 뽑으셨습니까? 혹시 이분들도 다 기간이 몇 년씩 이렇게 되신 분들이세요? 저희가 이제 공고 낼 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서 이제 뭐 사회복지사 2급이면은 뭐 이제 4년 경력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네. 그 공고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복지 쪽에서 근무하신 분을 경력을 이제 보고 그걸 우선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신 건 아니세요? 저희가 채용한 이제 걸로 채용은 저희가 이제 그 행정과에서 그 일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미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과에다 미리 보내드립니다.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호하는 개념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낮지만 아까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에 채용되신 저희 학대 전담 공무원은 저희가 그 청소년 분야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희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현재 1년은 하신 거죠? 저희가 하셨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경력이 그 청소년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사실 그 청소년 심리나 아동 심리에 관해서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분께서 혹시 상담한 상담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사례지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 관리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사례 관리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이왕 발언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저희 환경개선 사업비 있었잖아요. 예, 거기 저희가 그 일괄로 저희가 시설에 그냥 200만 원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예, 네. 하든지 어쩌든 네, 일괄로 네, 드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하고 반납을 하시고. 참 우리 가정여성과는 과장님이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비를 고장이 나서 받고 싶어도 내구년한이 얼만큼 남았느냐 하다못해 에어컨 한 개를 바꿔도 에어컨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AS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는 수리 불가 판정 받은 것까지 그 판정서까지 제출해야지 그나마 바꿔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부서는 이게 쉽게 바뀌어지고 어디는 그거 하나 바꾸려면은 몇 년씩 바꿔야 된다 하고 그 엘리베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는 좀 쉽게 바꿔지고 어느 기관은 또 바꿔도 위험해도 수시로 수고 멈춰도 또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참 보면은 이게 우리 과장님들의 그 역량이 어느 만큼에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된 그 사업들이 이렇게 잘 되고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일괄로 주신다고 하는 거라 제가 거기에는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디는 200만 원이 아니고 그 바꿔야 되는 게 300만 원이 들고 40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괄로 200만 원 준다면 모자랄 것이고 어디는 굳이 안 바꿔도 되면 그 돈이 남는데 일괄로 똑같이 200만 원씩 배분한다? 이거는 배분의 원칙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석 의원입니다. 우리 1페이지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죠. 아까는 88,000원짜리, 이거는 또 30만 원짜리. 이 표창패가 이거는 뭐죠? 이거는 30만 원짜리는?
네. 예, 여기 이제 여성 단체에 그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바쳐서 된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는 3명한테 주는 거라서 조금 누가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겁니다. 시장상이에요? 네네. 이거 공통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근데 30만 원짜리를 줘? 표창패로 이제 무슨 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나 좀 이런 거를 이게 좀 이래서 그리고 좀 이거 상표 제작을 이게 뭐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성의 이게 뭐 그럼 받는 사람은 성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상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네네. 뭐 살펴보시고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상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그 직장 내 고충 상담 외부 기구 용역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뭐 용역을 의뢰하시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젠더센터라고 그 전문 그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카톡이라든지 언제 어디서 이 직장 내 고충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전화로도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매달 그 사용료를 주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용역비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쓴 것 같습니다. 위탁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상담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비밀로다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 사람 오픈해놓고 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성폭력이나 이런 거를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가하고 채널을 개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역비라서 또 무슨 용역 과제를 하시나 그러죠. 우리 4페이지에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이게 12하고 도비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요거는 이번에 이 조례 통과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죠? 네. 이게 이제 12로 들어간 거고 우리가 이제 고학력, 고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요거는 도비가 있고 12 매칭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죠? 네. 지금 경력 단절 여성 취업도 보면은 솔직히 이제 그 직장인들이 분야별로 조금 전문직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학력, 고숙력 전문가로다가 조금 길게 장기간으로다가 해서 취업을 하라는 취지로 도의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조금 지원해줬던 상황이라서 그럼 여기 경력 단절 여성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뭐 다양하게 뭐 단순 뭐 반복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아니면 것도 알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뭐 SNS 과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뭐 전산회계라든지 그다음에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이렇게 취업 잘 되는 분야를 고숙련이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학력 고숙련은 말 그대로 전에 전문직이었는데 그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해라.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 통과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리고 15페이지 가사 돌봄 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 있잖아요. 이게 어디 단체죠, 이거? 가사 돌봄 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 위탁 단체가 있나요, 이건? 이것도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아이돌봄 사업 건강가정? 네, 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증액 사유는 뭐예요?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원하는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애가 있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하는 요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늘리려고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가사 돌봄하면 청소나 이런 걸 해주는 거고 아이돌 보면 애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이만 돌봐주고 네. 이게 청소나 이런 걸 안 해주는 거고 요거는 가사 돌봄은 청소해주고 이제 청소도 해줘요? 예, 예, 그런 거를 좀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요? 애들 맞벌이 가정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 되는 이 아이돌 보는- 이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네. 그러면 그 증액되는 것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공동 육아 나눔 이것도 건강 거기서 똑같이 하는 건가요? 민가위탁금이면 네. 이거 밑으로 다 그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전체? 예. 그리고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리 셋째 이후 자녀 신생아 건강보험료 16페이지에 우리가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이게 너무 작은 건가요? 보험료가? 범위는 어떻게 돼? 이거 셋째는 다 주는 거죠? 셋째 나온. 아, 요게 이제 저희가 1, 2, 3, 4차에 걸쳐서 네. 1차는 2012년도에, 2차는 이렇게 연차적으로도 했고 마지막 4차는 2017년에서 18년까지 했는데 셋째를 낳으면 2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5년 동안 납부하면 10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기본적으로 개인 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 보험하고 이게 이중으로 돼가지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곧까지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 8년에 들었던 마지막 5년 차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 전에 이제 끝난 사람들은 줄고 나머지 조금 남은 사람들 한해서만 주는 56만 원이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56만 원이면 이거 2만 원씩 나누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해 끝나요?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2018년에 늦게 이제 신청한 사람들 남은 금액 요거 주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끝났었어야 되는데 늦게 끝난 사람들 내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주는 56만 원은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이 사업이 끝나면 뭐 다른 걸로 다 전환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다른 건 이제 저희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 출산 축하 선물 이런 걸로 다 좀 대체를 했습니다. 축하 선물로 네네. 2만 원짜리. 알겠습니다. 그 여기도 상패가 또 있네. 여기도 상패가 있네. 보육 관련 행사 상패는 여기 9만 원짜리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현판 제작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새로 생기는 거죠? 네.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네. 그 열린 어린이집 어디에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150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받아서 그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한해서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게 별도의 저기가 아니라 네네. 저 있는 데에서 열린 어린이집이다. 네. 이런 거를 현판을 주는 거라고요? 네네. 아, 그럼 열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 단이 예.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육교사 후생복지비하고 이거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아, 이거는 새로 생겼네? 아닌가요? 장기구속 수당을 이번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7억 드렸던 사항 9,800인데? 3억 1,800. 네. 3억 1,800은 장기근속수당이고 늘어난 게 7억 9,800은 후생복지비하고 같이 플러스한 거죠, 이거? 7억 네. 9,200. 다른 거랑 다 같이. 이게 매년 지원됐던 건가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가? 네. 예? 네. 4억 8천은 원래 있었구나, 전년도 예산에. 네. 그렇구나. 그러면 장기 근속 수당만 지금 늘었다는 얘기죠?
요것도 하나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그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자부담 있죠, 자부담. 자부담 없나요? 있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 관리를 보면 이게 자부담을 시에서 받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받나요?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받아요? 예, 예.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관리는 거기서 다 써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요? 그게 맞나? 그게 맞아요, 혹시? 관리를 이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받으면 그 자부담을 그 어린이집에서 또 쓴다고요? 그렇죠. 받아고 쓰는 겁니다, 거기.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어린이집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장 영아반, 장애반 교사 인건비의 80%를 주는 거고요.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그다음에 치사부 인건비하고 치료사 100% 이렇게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 보육료에서 보육료에서 충당이- 네네. 자부담하는 걸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보육료 자부담은 음. 거의 없고 이제 자부담하는 거는 실비 나가는 게 자부담이지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도 거의 다 보육료를 다 지원해주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육료도 추가로 주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추가로다가 뭐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추가로 되는 그런 비용만 그 부모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험 활동하고 막 이럴 때 별도로 걷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걷는 거죠. 자부담 들어온 걸로 예, 예. 그러면 그것까지 관리 다 되시는 거죠? 자부담은 자부담 쓰는 것까지 저희가 최대 얼마씩 받으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 감독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매번 뭐 감사하시는 거죠? 이거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계속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조사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도나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같이 점검도 하고 정산도 이게 하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네네.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 잘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은 공도 센트럴 파크 이거 계속 언제쯤 되는 거죠? 내년- 21페이지. 21페이지. 네. 내년 2, 3월 지금 준공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위탁할 그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기는 확정은 안 됐고 네네. 이 4천만 원은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기자재비. 기자재? 네, 기자재? 거기에 이제 기자재비. 거기는 어차피 그냥 다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거로 해주는 건가요? 그쪽 그렇죠.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때 어린이집 구제 맞게 다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만 저희가 기자재만 우리만 네.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뭐 다 시도비 어차피 다 한 거고요. 이것도 육아조합센터. 이게 우리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요거 언제 들어와요? 9월이요? 내년. 지금 이제 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지금 내년에. 세워놓으면 혹시 이거 그 신송집행 우리 예산할 때 혹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네. 나중에 그 시점 돼서 저희가 선금으로 더 많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계약금을. 계약금을? 네. 이게 그래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네. 네, 판단해 보시고.
그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아동복지 증진에. 요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네요. 네, 저희가 그 2016년부터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를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 만들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그 아시다시피 한 10단계 이상이 걸립니다. 10단계를 해야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다가 멈췄던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저희 안성시가 너무 노령화돼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 조금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를 이런 친화도시를 진행하는 중에 기반시설도 하고 정조 여건도 좀 개선이 되면 인구 유입도 되고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미지를 바꿔보자. 아동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하자. 그래서 조금 그런 취지에서 좀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연간 한 5년간 한 1억 5,200 정도 드는데 이제 이 10단계를 추진하려면 위원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번에 한 6,8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도 또 한 4년 동안 3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도시에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랑 수당이라든지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6,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이것도 사회복지사 시설 동사비가 이게 어디 이 아동센터 이게 전체적으로 다 5만 원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도에서 주는 5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처우 개선비 5만 원 해서 이 아동복지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비.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뭐 인건비는 도시비도 도시비 매칭에서도 들어오고 군특도 들어오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주고 하니까 이게 뭐 겹치거나 하진 않겠죠? 이게 여기 보시면 일반 보조 처우 개선비가 또 별도로 있네요. 여기 도비로다가 1,800이 또 내려왔네요. 30명 거. 여기 29명에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건 12달 해서 1,74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4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도비가 있잖아요. 이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비는 다른 시설도 똑같이 아동복지 시설에 도에서 5만 원씩 주는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또 지역화폐로다가 5만 원 더블로 주는 거예요? 네네. 그 1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수당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말고는 수당이 없어서 그거랑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3가지가 나갑니다. 특수근무수당까지? 네, 도비로다 주는 특수근무수당 뭐 5년 미만, 5년 이상 이런 좀 구분해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쪽에만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아동복지 시설은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처우 개선비, 그다음에 시 자체 이렇게 3가지만 줍니다. 아동복지 관련된 다 똑같이.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이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이제 시설마다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고 하니까 제가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들이 이게 막 제각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사로 주는 건 저는 요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이 시설에만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만 주는 걸로만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좀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우리 요것도 똑같네요. 그러면 사회복지 우리 다 함께 돌봄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요 시에서 또 책정된 거 있었고 근데 시에서 책정된 게 왜 없다가 또 생겼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죠? 600 다 함께 돌봄 여기는 도에서 내려왔던 게 12달 600 있었는데 여기도 또 600을 또 지원해 주네
그리고 명절 휴가비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이게 그래서 도에서 주는 거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시비도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한번 주고 이게 어차피 뭐 균특 도시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여기는 그렇진 않네요. 여기는 그냥 도비인가 아 맞네 균특으로 다 해서 한 거고 나머지 또 여기서 진행하는 거는 시비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다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룹홈하고 그룹홈도? 아동복지 시설 관련해서는 네. 5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특수근무수당 한 번 주고 도에서 그리고 처우개선비 5만 원 그리고 시비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는 다 그 시설 똑같이 주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뒤에 왜 또 다 함께 돌봄 이건 뭐지? 아 연장 근무 지원이고 이거는 연장 근무가 또 있어요? 지금 저희가 8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 이거 근데 연장- 그 전에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이라든지 네. 저녁에 2시간 해서 하루에 4시간을 연장 근무하면 내년부터 요 사업을 좀 추가로다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네. 연장 근무 한 거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게 다 이제 저기고 요것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 이 59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아동 양육시설, 아동 생활시설 이게 아동 양육시설이면 이거 그룹홈인가요? 그룹홈하고 신생보육원을 신생보육원? 양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동 생활시설은 뭐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거죠? 다학계돌봄센터. 예. 네. 그래서 요것도 수당 주는 건 똑같습니다. 3가지. 요것도 그러니까 똑같았네. 네네. 보면요. 여기는 도비로 그냥 나온 거는 이건 이제 그룹홈하고 저기는 별도로 그냥 이렇게 도비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명절 수당도 또 들어갔구나. 여기.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더 사업이 있네요 여기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던 거. 요게 보육원 쪽을 신생보육원. 우리 주민 참여 예산 하는 위원들하고 같이 네. 하는 사업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아동복지 환경개선 사업. 61페이지에 자체 재원으로 아동복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거죠? 16개소. 이것도 저희가 16개소에 200만 원씩 지금 뭐 자재비라든지 그런 걸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환경 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 이제 여기 원래 이제 그룹홈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네. 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예. 그 지금 그룹홈에 사실은 인건 그 운영비가 얼마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뭐 저희가 한 달에 47만 원 정도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200만 원 가지고 소소하게 뭐 자재비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 그 만약에 필요한 게 고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200만 원 연 200만 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환경 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주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63페이지에 아동 피해 아동 쉼터 요건 뭐 위치가 뭐 어딘지는 말씀 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지금 담장 설치를 해서 이렇게 좀 높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양성에 있는데 네. 그 사실 이제 전원주택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이제 네.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 그 모여 있어가지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제 네. 여기 애들이 뭐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설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안에서 애들을 그래서 조금 담장을 해서 애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좀 더 하는 오히려 그런 게 또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마을에서 사람들. 원해서? 예. 그 자기네들이 안 보겠다고 담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옆에 입주자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시설을 좀 약간 경계하니까 좀 아이들도 보호하고 그 전원주택 단지니까 이제 단지 그런 이미지도 좀 고려해서 담장 그래서 만든 겁니다. 아니 우리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게 뭐 약간 그 뭐 교도소 같은 느낌 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그 정도는 겁니다. 전혀 아니고요. 도로에선 다 보여요. 도로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 됐나 모르겠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장시간 지속되는 업무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예산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중년 남성 요리교실은 알겠고 따로 또 함께 같이 하고 마더 피스타로는 뭐 하는 건가요? 따로 똑같이 함께는 아이 돌봄센터에서 아이들하고 외국인들 그 내리에 있는 그 다문화 다 함께 돌봄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그런 평등하다 외국인이나 애들한테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 문화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마더 피스 타로는 이제 이거는 그 타로를 주제로 해서 여성들이 이제 그게 그 여성 심리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그 강의를 몇 시간씩 며칠 동안 이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능력 배양 사업으로 보는 네네네.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인데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장년 노년기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소통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이나 자격, 신청자 수 요것 좀 나중에 문서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인데요. 이게 여성 1인 가구한테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문열림 센서, 현관문 안전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10가구의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도민 참여 예산으로 도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제 이 예산을 시군에다가 잘려져서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세트가 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 문열림 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요거에 해당한 29만 4천 원에 해당하는 거를 한 210가구에 주겠다 해서 시군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면 선정된 기준이나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고 네네. 일단 4시가 됐기 때문에 잡으셨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열린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 모니터링단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하시겠습니다. 네.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부모 모니터링은 저희 이제 전문가하고 부모랑 같이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일조로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관리라든지 뭐 회계 관리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활동하는 이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 어린이집에 있는 경력이라든지 그다음 보육교사 경력, 그리고 아니면 그쪽 관련 그 전문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보육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시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지원하시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어린이집은 아니고 한 50%, 그러니까 열린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50% 정도 해서 이번 한 해는 한 56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였고요.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두 분, 총 세 분이 되는데 이 세 분이 56개소를 다 도시는 건가요? 전문가 한 명, 저기 부모 한 명, 그렇게 이제 한 조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아. 세 조, 세 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 안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안전관계 이런 거를 직접 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닌 지역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1페이지의 아동복지 행정 운영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아동복지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예, 이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가 이 아동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거를 여기다가 책정을 하려나요? 아니, 분야별로 이런 아동 친화도시 같은 거 시장님이 요즘에 강조하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조금씩. 아, 네. 그 비용인가요? 네. 그 다음에 240페이지의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어떤 아동인가요? 저희가 그 아동복지 사례 드림스타트 그 관리 전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그 사례 관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이런 발굴을 하면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도 저희가 그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대상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사례 관리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144가정에 211명이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이후에 하는 사례 관리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를 요청을 해서 그러면 상담도 하고 이런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를 저희가 사례 관리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 자산 취득으로 4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우리 지금 직원들 드림스타트가 4명이 직원이 있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열악해서 그 노트북 2대 구입비 예산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인데요. 이게 출산을 앞둔 미혼모의 산후조리나 관련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지금 산후조리원 보호지원이 최대 1회 70만 원인데요. 이게 국비로 이미 내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가요? 네, 이게 지원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거 지원 대상은 올해는 없습니다. 아, 네. 안성은 없나요? 어, 319페이지에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 상담사 인건비인데요. 이 세일센터 미지정 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제 세일센터로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서 그 제대로 된 센터 그 팀장이나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그 고용노동청에 가 있는 그 자리에 2명이 나가서 있기 때문에
세일센터로 지정되기에는 이런 저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미지정이라고 해서 국토비 받는 거라서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 그럼 저희는 그럼 세일센터가 정식적으로 되려면 어떤 저희가 그 조건이 평생학습관 옆에 비전센터를 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세일센터를 지정해서 그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좀 확대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에도 예산액이 지금 8,700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취업 상담사 2명 분들이 하시는 업무 처리 건수 좀 나중에 저기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아까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혹시 주말에도 일하시는가요? 그렇진 않고 지금 학대는 주말에도 이게 24시간 학대는 이제 경찰서에서 전담으로 다 전화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보호 전담 요원은 주중에만 근무를 합니다. 이건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이고 그러면 아동 직접 학대는 현장으로 별도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아닌 건가요? 학대 담당은 별도로 이제 경찰서라고 연결해서 이분들도 현장으로 가긴 하지만 주중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주말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중에 근무하는 거고요. 학대 담당은 이제 경찰서에서 수시로 학대가 발생을 하면 밤이든 낮이든 가는 게 학대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찰 공무원이 가실 때 저희 공무원도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분이 아니고 다른 그건 분일까요? 학대 공무원. 그거는 학대 네네. 공무원이요? 여기 이제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 임기자가 별도로 1명이 있고 저희 정식 공무원이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학대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학대 조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심도 깊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